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마포구가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개관했습니다. 충북도가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개최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잡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갈등을 빚고 있는 거대 양당 체제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힘을 받을지 아니면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 놓일지는 총선 성적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169석의 수적 우위로 압도적 의회 권력을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중도층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두 정당이 싸우고만 있는데 정책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중앙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양당 체제와 영호남 일당 독점 폐해 등이 다소나마 극복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불리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 견제와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복원될 수 있을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이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의 수장과 그리고 입법부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총선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그런 계기로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 각 정당이 받아들 성적표는 이제 남은 1년 동안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레드로드에서 진행됐으며 나무를 심는 동시에 이 테마거리를 더 아름답게 꾸밀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홍대 관광특구 레드로드 상상마당 일대에서 제78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존처럼 공원이나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레드로드의 대형 폐화분을 재활용해 식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마포구청장, 직능단체, 주민 등 200여 명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쓰이는 화분은 그동안 거리에 방치되거나 낡은 대형 화분 80여 개로 이곳에 배롱나무, 철쭉 등을 심는 활동을 했습니다. 본 식재에 앞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직접 낡은 화분을 단단히 맞추기 위해 수리 작업 및 화분을 정비하며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심기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 행사이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19에서 조금은 벗어나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식재할 배롱나무는 매년 7월에서 9월까지 진분홍색의 인상적인 꽃이 100일 동안 개화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부르는 나무입니다. 한여름 뜨겁게 피어나는 꽃이 새롭게 재조성되는 레드로드와 열정적인 면에서 매우 어울리는 수종이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도심 속 초록색 싱그러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후 수목식재 요령을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가 레드로드의 경관 조성 등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포구가 기존 도서관에 영상 전자도서관과 메타버스 도서관 기능을 더한 마포나루 스페이스를 개관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마포구 호텔나루 1층에 위치한 마포나루 스페이스의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마포구청장이 기념사를 내외빈들이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곳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가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 시 보호자에게 꼭 연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벽 6시까지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공부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 자율학습 공간이 우리 마포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이 메타버스 도서관으로서 스마트 기반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도서관 내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에서 꿈을 키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시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메타버스 도서관 및 영상 전자도서관, 자료실이 위치한 도서관, 자율학습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타버스 및 영상 전자도서관은 상시 운영합니다. 일반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한편 자율학습 공간은 평일에 오후 6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이길 오전 6시까지 연중무휴 운영합니다. 특히 140여 석의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마포나루 스페이스가 지역 주민의 독서와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광복회 대구시 지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독립한 민주국의 자유민이라를 주제로 독립유공자 유족, 홍준표 시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장 입구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한인애국단의 활동 모습 등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과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는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로 늘 역사의 선봉에 있었다며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세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도시농업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2023년 도시농업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도시농업의 날은 2015년 민간단체들이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됐고 201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해 모종 나누기, 도시농업 관련 공모전 등 이벤트를 전개했고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성로 광장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농업을 기리는 퍼포먼스와 도시농부 선언문을 낭독하고 광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모종 심기 체험과 볼거리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구는 서울 강서구와 함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됐습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하는 것과 더불어 심재국 평창군수와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서로의 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했습니다. 양 도시의 기관장들은 오늘 협약이 두 지역의 우정을 움트게 하는 씨앗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고향사랑 기부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이 평창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군청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은 관내 학생들이 우리 군 행정기관의 역할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군청 내 부서 및 업무 소개와 견학, 군수와의 만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견학은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역할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인재 육성과 복지 정책과 민원 토지과 등 다양한 분야의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군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평창군을 바르게 이해하고 군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잠시나마 보고 배우는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충북도와 한국발명진흥회,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지역대학 국제교류협의회가 뜻을 모았습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은 오송 외국인 창업 생태계 구축과 외국인 창업 전문 교육 및 멘토링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외국인이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해 국제도시 오송이 글로벌 창업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이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서는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서 임산부를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농협은행 영업점과 지역 농협을 찾는 임산부들은 별도의 대기 없이 전용 창구에서 우선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임산부 우대 금융상품 개발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북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청백 E-시스템과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백 E-시스템 특별 점검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직원 1인 1진단 카드 작성을 독려하는 등 자기진단 실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와 부서별 청렴시책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도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평가를 통해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성주에서 열린 성주호 둘레길 준공식 및 건강 걷기 대회에 참석해 주민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병환 군수,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주호 둘레길 준공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건강 걷기 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민관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됐습니다. 성주호 둘레길은 선비산수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소중한 자원인 성주호를 미래 세대들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996년 북한의 강릉 무장공비 침투 후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이듬해 1월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지역 내 적의 소규모 침투가 발생되면 통합방위위원을 소집해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합니다. 2023년 화랑훈련과 연계해 실시한 이번 통합방위협의회는 2가지 복합 침투 상황을 가정해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본격 선언 이후 재난과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현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영일만 산단에서 실리콘 음극재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4일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과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오는 6월 영일만 산단의 실리콘 음극재 1단계 생산 설비를 착공해 내년에 본격 생산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5천 톤의 생산 설비를 확보하는 등 단계적 후속 확장 투자를 통해 2030년에는 연산 2만 5천 톤의 생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차세대 음극재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은 세계 최초 2차 전지 소재 전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이번 생산 설비 투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포항시 또한 명실상부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의 도시로 자리를 확고히 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포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대학과 마이스터고, 연구기관 등이 함께했으며 포항이 대한민국 2차 전지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61회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메달 사냥에 나선 포항시 선수단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체육회와 5일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참가 선수단, 참가 종목단체 임원 및 회원, 서포터즈 등 400여 명이 함께했으며 30개 종목단체 선수단 준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필승을 다짐한 포항시 선수단은 4월 13일 골프 사전 경기를 시작으로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30개 종목 91개부 전 종목에 출전합니다. 이에 종목별 범시민 서포터즈는 결연을 통해 훈련장 방문과 경기장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한편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울진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비의 영향으로 동북댐 저수율이 다시 20%대를 회복했습니다. 우려가 컸던 제한급수 위기는 일단 넘겼는데 봄철 모내기를 앞둔 농민들과 산업단지는 여전히 우려가 큽니다. 광주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동북댐입니다. 18%에 불과했던 저수율이 일주일 사이 22%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사흘 동안 비가 내리면서 땅에 스며든 물이 조금씩 댐으로 유입된 영향입니다. 이 동북댐은 8월 말까지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그 제한급수 위기는 넘어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댐의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6월 달까지 우리 시민분들의 절수가 아직은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다시 광주 전남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닷새 만에 다시 반가운 단비가 찾아왔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여전히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섬 지역을 비롯해 농번기를 맞은 농가에서는 물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량이 상당히 마늘에는 많은 영향을 줘요. 함께 비가 한 도 차례 정도 더 왔으면 마늘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업용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사태까지 우려하고 있는 여수광양 국가산단도 용수 절약 등에 나서고 있지만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간간히 내린 비로 주암댐 본댐 저수율이 열흘 사이 17.7%에서 20.9%까지 올라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저희도 계속 상황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물이 부족해버리면 공장 자체가 이제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전남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휘발유 값도 1,600원을 넘어섰는데요.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잡히는 듯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이 1,600원을 넘어서자
기름을 넣으러 온 운전자들은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게 다 넣다 보니까 만땅 넣고 한 달 끌면은 거의 20, 15, 20 나가는 게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나선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휘발유 값이 리터당 평균 1,6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리터당 1,62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 3일 이후 가파르게 올라 광주 전남 모두 1,50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름값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 물가는 10% 이상 하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진정되는 듯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은요, 가격 변동이 큰 그 석유류라든가 공업 제품, 그다음에 전기, 가스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재료비 인상이 이어지는데 이게 다시 식비라든가 외식비라든가 서비스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는 가운데 이달 말 종료가 예고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마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 범도민 추진 대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분야별 전략과 도내외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위원장인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분야별 위원 18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이펙 정상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총 21개 회원국에 모이는 연례 회의입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제주를 비롯한 인천, 부산, 경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봄은 큰 기온차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각종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급격한 체온 변화는 근육과 인대 수축을 야기해 신체 부상 위험도 높이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